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시개발법 봅니다. 표지 242페이지고요. 노트는 27페이지입니다. 자, 도시개발법은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 절차입니다. 우리 국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요, 이제 이런 데다 우리가 신도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신도시 개발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국가에서 먼저 신도시 발표를 해야 돼요. 근데 신도시 명칭이 도시개발구역이에요. 제일 먼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이런 신도시가 지역 상황이 다 다를 거예요. 자, 어떤 신도시 만들 거냐? 이러이러한 형태의 신도시를 만든다 해가지고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줘야 돼요.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게 이 계획의 명칭이 도시개발 사업계획이요. 개발에 대한 방향을 준다. 이걸 보고 도시개발 사업계획을 하는데, 지문이 보다시피 너무 기니까 개발계획 겁니다. 개발계획 이렇게 쓰는 거예요.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방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구역 지정과 동시에 방향이 같이 나와요. 구역 지정 고시 딱 하면서 개발계획 같이 짠 고시가 돼요. 이 개발에 대한 방향을 주게 되면 이 방향에 맞춰서 공사하는 자가 시행자입니다. 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승낙받아야 돼요.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낙을 받고 그리고 사업을 할 거예요. 사업계획서 쓸 때는 실시계획이라고 씁니다. 실시계획. 승낙은 인가입니다. 인가. 승낙에서 말린다 고시. 그래서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해야 돼요.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만든 사업계획이고, 사업계획은 여기 있는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사업계획 만들고,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즉 사업계획에서 승낙이 떨어지면 비로소 도시개발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업 시작하는데, 이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이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방식이 수용 사용 방식, 두 번째 토지끼리 바꿔주는 환지 방식, 세 번째 두 개를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수용사용에 대한 절차는 우리나라 수용사용에 대한 일반법이 무슨 법입니까? 그러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호사에 관한 법률. 앞서 배웠죠? 공취법 그럽니다. 공취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호사만 공취법. 모든 절차는 이 법에 있고, 환지에 대한 모든 절차는 도시개발법이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도시개발법은 환지에 대한 일반법이다. 환지에 대한 일반법이다 이런 얘기는, 다른 법에서 환지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도시개발법 규정을 준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환지가 뭔가, 환지란 땅끼리 바꾼 거 환지를 하는데, 공사하기 전에 이 지역의 토지가 땅 모양새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거 토지로서 효용가치 있나요 없나요? 쓰기 좋아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럼 여기를 쓰기 좋게, 자, 다시 이렇게 하나를 싹 더해요. 싹 더한 거 우리가 합병, 나누는 거 보고 분할, 이렇게 딱 바둑판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만일에 A가 토지 가지고 있다면 이 땅 대신에 이 땅을 준다. 땅끼리 바꿔주는 게 환지 방식이요. 그러면 공사 끝난 다음에 A가 공사하기 전에 땅 가지고 있는데, 공사 끝난 다음에 A한테 땅을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돼요? 줘야 됩니까? A가 싫어하는데? 물어봐야 돼요. 물어봤는데 A가 싫어한다. 그러면 땅 안 주고 돈 줘야 되고, 주라 그러면 줘야 돼요. 그럼 준다 그러면 몇 평 줄까요? 바꾼 땅이 뭐라고요? 환지계. 어떻게 바꿀까요? 그 계획을 만든 데게 환지계획이요. 환지계 만들어서 인가를 받아야 돼요. A한테 몇 평 준다 확정 짓고, 환지계 인가가 떨어지면
바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입니다. 공사 끝난 다음에 줄 땅을 미리 쳐오는 게 예정지. 예정지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계속 공사하게 되면 언젠가는 공사가 끝날 거예요. 언젠가는 공사 끝난다.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를 받겠죠. 준공검사 받고 그리고 환지 계획이 뭐라고요? 땅끼리 바꾸는 계획이니까 환지 계획에서 정한 내용 그대로 공사 끝났으면 땅끼리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준 걸가 환지 처분한다 이렇게 하게 돼요. 이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절차니까 이 순서를 좀 알아야 돼. 저는 집에 가게 되면 노트 27페이지 3번 정도 써가지고 흐름을 내야 돼. 흐름을. 도시개발 흐름을 갖다가 정리해야 되고 흐름 잡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시험 문제는 이렇게 도시개발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보통 이게 동시에 여기서 보통 문제가 2-3문제 정도 나오고 실시계에서 대부분 한 문제 사업 시행 방식에서 보통 2문제, 3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총 6문제, 개발법 6문제. 개발법 6문제인데 목표는 3문제. 쉽게 나오면 4문제 맞히고 평범하게 나온다면 3문제 예상하면 돼요. 그래서 저 흐름대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순서대로 제일 먼저 이제 구역지정부터 배우는데 구역지정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배우는가? 구역지정 그러면 도시개발 구역에서 여기서는 뭘 배우냐 그러면 첫 번째 도시개발 구역은 누가 지정하는가 지정권자를 배우고 두 번째 도시개발 구역 지정할 때 일정한 절차가 있을 거예요. 지정 절차를 배우고 세 번째 면적은 얼마 크기로 하는가 네 번째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다섯 번째 도시개발이 해제되는데 해제 시기는 언젠가 5가지 보고 도시개발 사업계획 개발계획은 첫 번째 언제 수립을 하는가 수립 시기 물어보면 언제 한다고? 구역 지정 시 한다고 했는데 왜 물어볼까? 구역 지정 후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립 시기 보고 두 번째 개발계획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보고 세 번째 개발계획 변경도 은근히 잘 나오거든요. 변경 뭐라고 해요? 변경 그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행위다. 처음부터 다시 이 친구는 특이해요. 제가 질문하면 자기 일 아닌 것도 꼭 그런 표정을 줘요. 내 일 아니니까 표정 이러고 있어요. 본인이요 본인 한다고. 변경 뭡니까? 새로운 행위 처음부터 다시. 네 번째 개발계획 만들 때 동의받는 경우 동의기준 얼마 동의기준 다섯 번째 개발계획 수립할 때 기준이 되는 계획이 있어요. 무슨 계획에 맞추니 보고 여섯 번째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듯이 자족도시 면적이 얼마인가 일곱 번째 개발계획 수립기준인데 다른 사람 조용하시고 이분이 간첩인가 아닌가 봅시다. 간첩인지 우리나라 사람인지 확인 한번 해보자고. 개발계획 수립기준은 누가 정한다? 1번 간첩, 2번 국장. 누구라고요? 국장. 그러니까 지금 정도 이거 모르면 안 되지. 개발계획 수립기준 누가 정한다? 국장.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한 문제, 두 문제 나온다. 지문에서. 그러니까 반드시 함께. 그럼 먼저 두 개의 내용 정리하고 그 다음 갑시다. 그럼 이제 책 갑니다. 책 보게 되면 책 242페이지 1번 법 제정 목적인데 시험에 안 납니다. 시험에 안 납니다. 그럼 뭡니까? 공공, 공리, 정지이다. 영어 지역에서 1번 도시개발구역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2번 도시개발 사업이다.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갖는 단지 또는 시까지 조성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몇 가지 기능이요? 여러 가지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기능만 갖는 단지 조성 사업이다. OX? X 그러지. 주거기능 등 그러면은요?
그럼 맞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단지 조성 사업,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시가지 조성 사업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몇 가지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용어가 딸랑 2개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밑에 2번 나오죠. 국계법에서 쓴 용어는 개발법에서 똑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없습니다. 용어에서는 도시개발 사업 그 말하면 되겠죠. 그러면 옆에 243페이지 가서 개발계획이 먼저. 자, 개발계획이란 1번 수립시기 원칙.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누가 만듭니까? 하면 도시개발을 지정하는 자가, 신도시 지정하는 자가 이러이러한 형태의 신도시 만들겠다 방향을 잡아주는 게. 그래서 구역 지정권자는 구역 지정하면 해당 도시개발구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계획 줄여가지고 이제 개발계획 수립을 한다. 지정권자가 지정할 때 수립합니다. 그래서 안 중요합니다. 2번 예외 줄거 봅시다. 개발계획 공모. 대리행위 정한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줄거 봅시다. 구역 지정 호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솔직히 잘 나와요. 구역 지정 호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먼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거기다 먼저 줄거는 뭐라고요? 개발계획 공모. 그러니까 개발계획 공모하면은 구역 지정 후 수립할 수 있어요. 그 말고 밑에 이제 5개 되어 있어요.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 도시지역 외에다 줄거가 써요. 도시지역 외가 뭡니까? 네, 관농자. 관에다 줄거가 또 써요. 관은 어떻게 바뀝니까? 관리지역이 어떻게 바뀌어요? 대생보. 빨리빨리 바꿔줘야 돼요. 출제위원은 우리처럼 순수하지 않아요. 우리는 도시지역 외에 그러고 암기하면 출제위원은 보정관리지역은 구역지정 호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 말 바꿔버린다고. 보정관리가 어디 있냐 이러면 안 된다고. 보정관리 있어요 없어요? 있지. 어디에? 도시지역 외 거기에 있지. 농림지역 있어요 없어요? 있지. 어디에? 도시지역 외. 그러니까 도시지역 외 그만 대신에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보존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적 이렇게 쓴다고. 4번 국장이 국가균형발전 줄거 봐요. 균형발전. 균형발전에서 관계 중행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지역. 가로안에 자연환경 보존적은 제외한다. 그걸 몰라도 출제인이 알아가지고 다 피해줍니다. 그래서 5번 해당 도시개발구에 포함되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이야. 주상공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입니다. 한 문제 나오면 이거 한 문제도 잘 나오는데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다. 아닌 지역은 그러고 나오면 여태까지 답은 5번만 답 나왔어요. 나머지를 함정 쓸 수가 없으니까. 주거지역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40인 지역.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암기하는 거예요.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첫 번째 개발계획 공모. 두 번째 자연녹지. 세 번째 생산녹지. 네 번째 도시지역 외. 도시지역 외를 갖다가 관농자. 관을 개생보 바꾸셔야 되고, 그리고 균형발전. 그리고 주상공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넘기면 3번 개발계획 공모 안 중요. 2번 개발계획 변경 중요.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줄 거고요.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거기까지. 중행장, 시군구, 시행자 줄 거 봐요.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 변경할 수 있다. 읽어보세요.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 변경할 수 있다. 그 부분이 잘 나온다. 지정권자는 직접 개발계획 변경할 수 있다. 시행자 요청받아 변경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요청받아 변경할 수 있다. 그래야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의요건입니다. 개발계획 수립 동의요건 원칙. 지정권자는 줄거립시다. 환지방식. 환지방식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된 지역의 토지 면적 3분 이상 토지 소유자 잡아야 돼. 그 지역 토지 종수 2분 이상 동의받아야 한다. 환지 방식 시행하에서 개발계획 변경할 때, 변경 뭡니까? 새로운 행위. 변경할 때 동의 다시 받는다.
대링이 정하는 박스, 경미한 변경은 동의 안 받는다. 그 경미가 시험에는 잘 나오지만 안 봐도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런 건 안 봐도 괜찮아. 여기에서 지금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다 우리가 신도시만 신도시 이러이러한 형태의 신도시 만들 이러이러한 형태의 신도시 만든다. 이게 뭐예요? 개발계획. 방향을 잡는 게 개발계획인데 이 개발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이 동의할 거냐 이러한 신도시 만드는데 주민들이 동의할 거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토지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은 무슨 방식이 있다고? 수용 사용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인데 수용 사용 방식이면 주민이 저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이 그대로 거주합니까? 아니면 보상받고 다른 데로 떠나갑니까? 떠나가죠. 이주하죠. 환지 방식이면 그대로 거주하죠. 떠나가는 애들한테 갈 때 가더라도 내가 이러한 신도시 만드는데 동의 좀 하고 가라.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환지 방식이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러이러한 신도시 만들려고 하는데 주민 여러분 찬성합니까? 동의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야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신도시 만들지 말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이면 동의가 필요하지만 수용 사용 방식이면 동의가 없다. 그러면 동의 받는데 얼마 동의 받을 거냐? 개발법에서 동의 기준 나오면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면적은 무조건 3분의 1이고 총수는 무조건 2분의 1이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동의 기준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이니까 이거 백날 함정 써봤자 우리가 바보입니까?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얘를 함정 안 쓰고 뭘 함정 쓴다고요? 와를 갖다가 또는 이렇게 함정을 써놓으면 열심히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이게 바뀌었다는 걸 몰라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개발법만 시험 본다 그러면 함정 쓰면 100% 잡아내는데 국계법에도 동의 있고 개발법도 동의 있고 도정법도 있고 건축법도 있고 주택법도 있고 다른 데는 여기를 함정 안 써요. 다른 데는 전부 다 숫자를 함정 쓰지 와를 함정 안 쓴다고. 유일하게 개발법은 숫자가 아니고 여기가 함정이라고. 그러니까 개발법만 보면 우리가 제가 이렇게 설명해 주면 안 속는데 다른 법까지 보기 때문에 다른 법 뭐가 문제라고? 숫자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개발법 문제 풀 때도 어렵건 뭐를 본다고? 숫자를 보게 돼 있다고 구조적으로. 출제는 그러니까 여기만 바뀐다고 여기만 속아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발법 동의 기준은 면적은 무조건 얼마다? 3분의 2, 총수는 2분의 1, 포인트는 와. 그 다음 자 245페이지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조합의 동의 요건 출제된 적 없으니까 패스고 그 밑에 2번 예외해가지고 예외 중요합니다. 지정권자는 토지개발 사업을 환지 방지 시행하라고 개발교 수입 변경할 때 자, 토지개발 사업을 적극합시다.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면 토지 소유자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중요. 그러면 그 부분하고 아까 동의요건하고 묶어가지고 암기하는 거야. 어떻게 묶냐?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렇게 읽어야 돼요.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인 경우를 제외하고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받아야 한다. 그렇게 잡아줘야 된다. 잘 나옵니다. 넘기면 3번 동의자 수 산정 방법. 그거는 4월달에 할 겁니다. 4월달에. 그 다음 이제 2번 개발계획의 내용입니다. 개발계획의 내용. 개발계획은 다음 각호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 옆에 보면 개발계획 내용이 잔뜩 있는데 시험 문제가 다음 중 개발계획 내용이다 아닌 것은 해가지고 한 문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발계획 내용이다 아닌 것은 그러면 써놔야 됩니다. 정답 해가지고 개발계획 내용이다 아닌 것 그러면 정답은 지구 단위 계획 써놓습니다. 정답은 지구 단위 계획. 개발계획 내용이다 아닌 것 정답이 뭐라고요? 지구 단위 계획. 왜 지구 단위 계획이 답이냐 그러면 277페이지 봐봐요. 자, 277페이지 보면 2절 뭡니까? 실시계획. 실시계획이 뭡니까?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는 누가 만듭니까? 시행자가. 그래서 1번 시행자는 토지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한다. 저기다 써놨죠. 토지개발 사업계획, 개발계획 밑에 뭐가 있다고? 실시계획. 그러면서 체크합시다. 실시계획은 뭐가 포함되어야 된다?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어디 없고 개발계획이 없고 실시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출제위원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개발계획의 내용이 다 아닌가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을 쓴다고. 다른 거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출제위원이 사람이에요? 귀신이에요? 사람이죠. 눈에 안 보이는 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조문에 있는 걸 갖다가 써야 되는데 법 조문에 뭐가 나옵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 계획이 없고 실시 계획이 있다고 나오니까 의뢰껏 답은 지구단위 계획이 답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거 정답 뭐라고요? 지구단위 계획. 246페이지 다시 개발 계획은 다음 각호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그러면 그래 지구단위 빼고 다 있다. 지구단위 빼고 다 있다. 다음 체크합시다. 14부터 17까지 규정은 14부터 17, 14, 15, 16, 17이요. 줄 거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포함시킬 수 있다.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포함시킬 수 있다. 14, 15, 16, 17입니다. 그러면 14, 15, 16, 17을 암기해야 돼요. 먼저 4번 한번 읽어보고 4번. 4번에 뭐가 있습니까? 토지개발 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시행자가 나오려면 개발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시행자가 나오려면 개발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딱 지금부터 30분 뒤에 질문할 테니까 이렇게 눈 마주친 사람은 마음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30분 뒤에 거기에 휙 돌려서 눈 마주치면 무조건 질문하는 거예요. 절대 이제 거기 안 드는 거예요, 이제. 미리 알려준다고. 시행자가 어디서 나온다? 개발계획. 시행자가 나오려면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 좀 기억하시고. 말 잘못했네. 시행자가 나오려면 개발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4부터 14. 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 설치할 때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계. 이것은 14, 15, 16, 17은 몇 번 읽어요. 몇 번 읽고 있고 14번에 어디다 줄 거냐. 밖의 지역에 기반 설치요. 밖의 지역에 기반 설치. 그리고 포인트는 기입니다. 기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15. 수용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토지에 정착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이해 권리, 광화권은 없고 무료 사용에 대한 권리가 있을 때는 세부 목록. 그러니까 읽어봤으니까 수용사용 출국고 4죠, 4. 그 다음에 16. 임대주택, 가로 잘 건너대요.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안전대책. 있는 건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야 돼요. 포인트는 생활안정대책의 대. 생활안정대책 줄 거 놓고 대. 그리고 17. 순환개발 등 단계별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읽어보고 순환개발했다 줄 거 없고 순. 그러면 14가 밖에 기반 설치 기. 15가 수용 사용의 사. 16이 생활안정대책의 대. 17이 순환개발의 순.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가지 말고 밑에서 위로 가가지고 우리는 순대사기 그랬어요. 순대사기. 뭐 사기? 네, 순대사기. 헷갈리는 사람들 한번 사봐요. 순대사기. 순대사기 그러고 문제는 14가 기가 뭔데? 기반시설 설치인데 12 읽어보면 12에 기반 설치가 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순대사기 그것만 딸랑딸랑 암기하면 안 된다고. 순은 순환 개발이 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생활안정 대책도 하나밖에 없어요. 수용사용도 하나밖에 없어요. 기가 기반시설 설치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군데 이걸 먹어도 몇 개 더 있다고. 그러니까 기는 뭐냐? 구역 밖에 그냥 기반 설치 그러지 말고 구역 밖에 기반시설 할 때 밖에 기반시설 그래서 박기사예요. 박기사. 네, 박기사 순대사와 그렇게 암기했다고. 영천에 가게 되면 영천에 누가 있냐 그러면 이미경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암기 방법 다 만들었어요. 박기사 순대사. 혹시 카페 가입한 사람 있습니까? 네.
카페 가입하면 등업 신청하면 등업해 주든가 안 해준가요? 등업해 줄 때 누가 해줍니까? 이미경이가 해줘. 이미경이가 그 친구가 2년 지금 3년 전에 합격했다고. 그 친구가 암기법은 거의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박기사, 순대사와 이쯤 발음 기억해야 되고. 자, 그러면 개발계획의 내용에서 2개 배웠어요. 첫 번째, 지구단위 빼고 다 있다. 두 번째, 구역 지정 후 포함할 수 있다가 순대사기. 기가 뭐라고? 박기사. 그렇게 기억해놔야 돼요. 넘어갔습니다. 5번, 다른 계획과의 관계. 다른 계획과 관계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면 지금 뭐 배웁니까? 하면 도시개발법, 개발계. 지금 우리가 어디 하고 있냐? 그러면 국계법, 도시관리계. 도시관리계 1번이 뭡니까? 지역, 지구. 2번은 뭡니까? 구역. 3번은 뭐고? 기반시설. 4번 뭐예요? 개발사업, 정비사업. 5. 지구단위. 6. 입지의제.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여기 하고 있어요, 여기. 도시개발사업 하려고 뭘 만든다? 개발계획. 개발계획은 무엇의 일부다? 관리계획의 일부입니다, 일부. 관리계획 위에는 뭐가 있어요? 도시기본계획. 기본계획 위에는 뭐가 있어요? 광역도시계획. 그러니까 관리계획은 기본계획과 광역에 부합해야 된다. OX요? O. 그러면 개발계획은 기본계획, 광역에 들어맞아야 된다. OX, O.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해야죠. 1번. 국계법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개발계획 내용이 광역 기본계획에 들어맞아야 한다. 밑에 2번 X, 3번 복합계획. 단순합니다. 숫자만 잡으면 돼요. 330만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당 구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330만 이상 되는 신도시 만들 때는 거기서 자고, 벌고, 학교 다니고, 움직이고, 즐기고 그 안에서 모든 기능을 다 수행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 명도 밖으로 나오지 말고 전부 다 쩐다. 그 안에서만 산다. 그런 걸 우리가 복합 기능을 간 도시, 자족, 도시. 100만입니까? 330만입니까? 이게 문제. 얼마입니까? 330만 이상입니다. 4번. 작성기준도 간전. 국장이 정한다. 이러면 개발계획 간단히 끝났어요. 자, 개발계획 수립 시기 언제라고요? 구역 지정 시 수립하는 게 원칙이나 구역 지정 후에 하는 경우도 있다. 어디요? 개발계획 공모, 또 자연녹지, 또 생산녹지, 또 도시지역 외 관농자, 관 그러면 개생보, 균형발전, 주상공 면적이 100분의 30 이하. 이렇게 암기해야 돼요. 개발계획의 내용이 뭐 빼고 다 있다? 지구 단위 빼고 다 있다. 구역 지정 후 포함할 수 있다. 순대사기. 기가 뭐다? 박기사. 변경은 지정권자가 직접 또는 요청받아 변경할 수 있고, 동의 기준은 무슨 방식 할 때? 환지 방식. 환지 방식 할 때는 면적 3분 이상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동의 받는데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면 그러하지 않는다. 기준이 되는 계획은 상위 계획이 뭐 맡는다? 기본 계획이나 광에 맞춰야 되고, 복합적인 기능 가는 도시는 330만 이상이고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이게 개발법은 한 문제짜리니까 어쨌거나 그럼 한 문제는 맞췄어요. 이렇게 정리하고. 그럼 이제 249페이지 2절 구역 지정에서 지정권자. 구역 지정에서는 지정권자가 거의 매년 출제됩니다. 반드시는 아니고 거의 매년이니까 그냥 속 편하게 출제된다.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면 좋아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은 누가 지정한가?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예외해가지고 원칙은 시, 도, 대도시, 예외는 국장 그러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다른 데서는 원칙 누구, 예외 누구 이런 표현을 안 쓰는데 신기하게 여기서는 원칙, 예외 이 말을 잘 써요. 원칙, 예외. 원칙은 시도, 대도시, 예외, 국장. 이 표현을 잘 쓴다고. 원칙은 누구고 예외는 누구. 원칙은 시도, 대도시입니다. 시도, 대도시. 그래서 1번 보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그 박스가 시, 도, 대도시요. 시도가 어디입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다섯 개. 그 시, 도, 대도시. 그래서 시도, 대도시장은 계획적인 도시 개발이 필요하면 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 말은 시도, 대도시는 본인이 필요하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이 뜻이요. 계획적인 도시 개발이 필요하면 본인이 봤을 때 필요하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이 뜻이고 넘겨보면 2번 협의지정인데 협의지정은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에 걸치면 그럴 수 있잖아요. 두 개 도시에 그러니까 강원도 안에서 도시개발구역은 누가 지정하고 강원도지사가 경기도 안에 도시개발구역 누가 지정하고 경기도지사 이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경기도 어디인데? 성남인데 성남시장이 영인인데 영인시장이 이천인데 경기도지사가 여주는 경기도지사가 구분해야지 대도시인가 아닌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누가 지정해요? 그러면 대도시면 대도시장이 대도시가 아닌 시구는 누가? 도지사가 그러면 경기도 여주시하고 강원도 원주시하고 두 개 걸쳐 있으면 그때는 누가 할 거냐고 누가? 예, 강원도지사하고 경기도지사가 만나서 협의한다고 서울특별시에서는 누가 한다고요?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하고 성남시가 만나버리면 그때 누가 한다고? 서울특별시장하고 경기도지사 나오지 말고 성남시장이 만나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친 경우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치면 그 시도, 대도시가 만나서 협의해서 구역 지정할 자를 정한다. 잘 봐야 돼요. 협의해서 구역을 지정한다가 아니고 협의해서 네가 할래? 내가 할래?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한다고. 협의해서 구역 지정할 자를 정한다. 협의해서 구역 지정한다 그러면 안 되고 협의해서 구역 지정할 자를 정한다. 주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예외. 이제는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예외는 누굽니까? 예외는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도 출제 잘 됩니다. 단독 문제 잘 나오고 지문 하나 잘 나오고 암기. 근데 암기가 너무 쉬워요. 1번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 실시할 필요가 있다. 뭡니까? 국. 2번 관계 중앙행정경찰청이 요청한다. 중. 3번 공공기관장 정부 출연기관장이 얼마 이상 제한한다? 30만 잡아놓고 포인트는 정부예요. 정부. 4번 이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시, 도, 대도시에 걸치면 어쩐다고? 협의해서 구역 지정할 자를 정하는데 협의가 안 됐다. 그러면 협의. 5번 그 밖에 대일행위 정하는 게 천재지변 긴급입니다. 긴급 잡고 긴급. 1번 뭐라고? 국. 2번은 중. 3번은 정부. 4번은 협의. 5번은 긴급. 누구하고? 중, 국, 정부하고 긴급히 뭐 한다? 협의한다. 중국 정부 긴급협의인데 이제 답은 중하고 어서 정부에서 답 나온 거예요. 중하고 정부에서. 누가? 중이 뭡니까?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뭐 한다고요? 요청한다. 요청. 그럼 여기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말 대신에 문화관광부 장관이 요청한다 이렇게 바꿔놓는다고. 기획지정부 장관이 요청한다. 국방부 장관이 요청한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되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누구다? 각 부 장관이다. 말이 바뀐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국은 뭐라고요? 국은 뭐 한다고요? 국가가 개발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직접 장관이 필요해서 직접 한다 이 뜻이요.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장이 얼마 이상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구역 지정하자고 제안한다. 긴급히 해야 된다. 뭐가 안 됐다? 협의가 안 됐다. 시도 대도시 협의가 안 됐을 때 이렇게 알고 그럼 일단 암기는 중국정부 긴급협의 암겨놓고 중행장 뭐로 바뀐다? 각부 장관으로.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서 얘가 문제입니다. 공공기관의 장이 누구냐? 자꾸 이제 이걸 가지고 함정 쓰는 거예요. 공공기관의, 얘가 공공기관의 장이냐 아니냐라고 물어본다고. 그러면 누가 공공기관의 장인데 걔 찾으러 가야 돼. 걔 찾으러. 공공기관의 장이 어디 있냐 그러면은 266페이지 있어요. 266페이지. 266페이지 보면 자 사업 시행자 나왔죠. 자 시행자 종료 지정권자 1번 공공시행자 나왔죠. 공공시행자는 1번 국가지자체, 2번 공공기관, 3번 정부출연기관, 4번 지방공사. 거기까지가 공공시행자. 기억해야 돼요. 암기가 아니고 이해해야 돼요. 공공인지 민간인지. 지금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 지방공사. 공공인지 민간인지 나는 그거 구분 못하겠다. 조선족이에요. 조선족. 옆에 2번 민간시행자. 민간시행자는 누굽니까? 5번에 누구? 토지소유자. 6번 조합. 7, 8, 9, 10 시간 있는 분들 읽어보시고 3번 공동출자법인은 공공하고 민간하고 공동으로 출자해서 만든 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인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럼 뭐가 시험에 나오는데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토지소유자, 조합 가까이 시험에 나온다고. 그러면 공공인지 민간인지 그 구분 못하면 말이 안 된다고. 지방공사가 공공이요 민간이요? 공공이지. 조합은 민간이지. 공공기관의 장은? 글자가 공공. 토지소유자는 민간. 그 정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여기 봐. 정부출연기관의 장 누가? 공공기관의 장이 얼마 이상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을 지원한다. 그럼 이 공공기관의 장이 거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으니까 써야 돼요. 공공기관의 장이 누구냐?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 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이런 게 시험에 나옵니까? 네, 나오니까 씁니다. 나오니까. 안 나오면 왜 쓰겠어? 안 나오면 피곤하게 나오니까 쓰지. 무슨 공사라고? 한국토지특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앞에다 전부 다 뭐라 했어요? 한국. 기억해야 돼요. 한국. 그렇게 해야 2번하고 4번이 지금 함정이에요. 4번에도 공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2번 공사하고 4번 공사가 지금 다르라고. 4번 공사는 뭐예요? 지방공사. 그게 정답으로 나온다고 이제. 2번 공사는 뭐라고? 한국토지특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누가 만들었다고? 정부에서. 국가가 만든 공사. 4번은 지자체가 만든 공사. 그러면 체크 들어놓고 여기 봐. 이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거기 시행자 몇 번이요? 3번이죠. 3번. 공공기관 장 몇 번이요? 2번. 정부 출연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이 얼마 이상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한다고. 그럼 여기에다가 자 토지주택공사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하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옵니까? 있습니까? 오지.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 얘가 나와. 지방공사. 지방공사가 30만 이상 제한하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O의 X요? X. 그래서 얘가 문제다. 얘가. 지방공사 들어오지 말아요. 여기는. 지방공사는 뭐가 아니라고? 공공기관의 장이 아니다. 지방공사는 공공기관의 장이 아니다. 그래서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에는 중국 정부 긴급협의인데 답은 중, 얘하고 뭐라고? 예, 공공, 얘가 답 나온다고. 중은 뭐로 바뀐다? 각부 장관 바뀌고 여기서는 공공기관의 말 대신 수자원공사 되는 거예요. 관광공사 되는 거예요. 지방공사 안 되는 거예요. 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다시 또 앞으로 갑니다. 이제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250페이지 3번 분할 및 결합인데 분할 및 결합. 분할 결합 가기 전에 하나 이제 정리 더 해야 되는데 자 봐봐요.
국장은 왜 신도시를, 국장이 왜 지정하냐 보게 되면, 왜 지정하는데 첫 번째, 본인이 어쩐다고? 직접 필요에 의해서. 시도, 대도시는 왜 지정하냐? 본인이 어쩐다가 직접 필요해서. 두 번째,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 어쩐다?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어쩐다? 시도, 대도시. 두 개 맞지 안 맞아? 맞죠? 맞죠? 세 번째, 국장은 왜 지정한다요? 중행장이 요청하니까. 그러면 얘도 요청하니까 그 말 나와야 돼. 요청.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정 요청이 있어야 돼. 지정 요청. 요청하니까 요청 받아 지정한다. 그러니까 책이 지정 요청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지정 요청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 254페이지 잘 밑에 있네. 254페이지 2번 지정 요청 거기 나왔죠. 누구는 빨리빨리 읽어보세요. 시군구청장은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지정하자고 요청할 수 있다. 누가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한테 지정하자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생각 여기서 이 시군구 안에 여기는 무슨 시도 있다? 대도시도 있겠죠. 대도시. 근데 대도시는 직접 지정해요 못해요?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 빠져라? 대도시 빠져라.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구청장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줬잖아. 시도지사는 시군구 지정 요청 받아서 지정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남았나 이제? 정부 출연기관장, 공공기관장이 얼마 이상으로 30몇 차 한다. 뭐가 있어요? 지정제한. 그럼 여기도 지정제한이 있어야죠. 여기도 지정제한.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정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지정하자고 제한받아서, 제한받아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지정제한은 어디 있냐 그러면 책 보게 되면 책 253페이지. 3번 있죠. 3번 구역의 지정 사전 절차에서 1번 지정 제한 찾았죠. 1번 제한권 해가지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중 아까 시행자가 총 몇 명 있었어요? 12명 시행자 12명 있는데 그 중에 시행자 1번이 누구였어요? 국가지자체. 2번이 누구요? 공공기관. 3번 누구? 정부출연기관. 4번 지방공사. 5번 토지소유자. 6번 조합. 그 다음부터는 안 물어봐요. 그 시행자가 12명 중에서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줄 거예요.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는 대리인이 정한 바에 따라 특도 시군구역에 지정 제한할 수가 있다. 자, 누가 누구한테 지정했는가? 자, 시행자 중에서 누구라고요? 국가, 또 지방자치단체, 또 조합이죠.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 시행자 중에서 누구는 제한 못한다고요? 국가지자체 조합은 제한 못한다. 이런 게 옛날 시험에 한 문제짜리라고. 다음 중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수가 없는 자가 누구냐? 누구라고? 국가지자체 조합. 국가는 왜 지정 제한 못하냐 그러면 여기 있어 여기. 국가가 누구라고요? 얘가 없고 얘가. 본인이 누구라고? 국가라고 필요하면 직접 지정한다. 지자체는 왜 제한 못할까요? 여기가 지자체. 필요하면 뭐 한다? 요청한다. 여기가 지자체. 필요하면 뭐 한다? 직접 지정한다. 자, 조합은 왜 제한 못합니까? 조합은 이 상태에서는 구역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이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조합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누구한테 제한한다고? 여기 봐요. 누구한테 제한 나왔어요? 국장. 무슨 국장이요? 시장 군수구청장. 똑바로 읽어봐요. 누군가. 누구한테?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 군, 구. 뭔가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좀 이상해요. 이상해서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예. 특자시가 없죠. 특자시가. 아예 시군구만 나오든가 특도가 나오면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는 뭐예요? 시 5명이 뭉쳤을 때 왜 뭉쳤다? 기초단체가 네,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자. 과학력이 뭐라고? 시도. 기초는 뭐라고? 시군구.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는 뭐라고? 특자시하고 특자도는 뭐가 없으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기초 업무를 다 봐야 된다. 그래서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인데 여기 특자시가 빠졌다는 특자시가 무슨 얘기인가? 세종특별자치시는 아직까지 도시개발법에서는 안 들어와요. 참 이 도시개발법이 이것도 웃기는 법이요. 세종시 때문에 도시개발법이 개정이 됐는데 법에다는 세종시를 아직까지 안 넣어줬다고. 우리 마음대로 끼워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지 그것은. 그러니까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입니다.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자, 설명할 테니까 잘 듣고 질문하니까 대답 한번 해봐요. 아까 시행자가 몇 명 있다고? 12명 있네. 그 중에 누구?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누구한테 제한한다고? 특도시군구한테. 특도시군구한테 제한한다. 특도시군구 제한한다. 라고 설명해 줬어요. 분명히. 잊으면 안 돼요. 누구한테 제한한다고? 특도시군구. 특도시군구. 자, 정부 출연기관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누구한테 제한한다? 제한 못해요. 아니 방금 저 설명했잖아. 설명해놓고 질문할 테니까 잘 들으라고. 다시 설명합니다. 시행자 몇 명 있다고? 12명 중에서 누구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들은 누구한테? 특도, 시, 군, 구한테 어쩐다고? 제한한다고. 제한. 구역 지정하자고 제한한다고. 그러면 정부 출연기관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누구한테 제한하냐고? 그래야지 특도시군구. 누구한테 제한합니까? 그러면 누굽니까? 똑같지. 특도, 시, 군, 구에게 제한하는데 얘가 있죠? 면적이 얼마 이상 되면? 30만 이상 되면. 근데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이 되면 30만 이상 되면 누구한테 제한한다고? 국장한테 제한. 이렇게 해결된다고. 그래서 책 보게 되면 자 253페이지 맨 밑에 1번 동일한 1번 제한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중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는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도시군구에게 구역지정 제한할 수 있다. 그까지 됐어요 지금. 다음은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국장에게 직접 제한할 수 있다. 면적이 빠진 거였어요. 얼마 이상 되면? 30만 이상이면.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면 누구한테 제한할 수 있다? 국장에게 제한할 수 있다. 밑에 박스는 보지 말고.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 동그라미 2번 제한 절차 기억 패스 니은입니다. 니은 쓱 읽어보고 이게 지정 제한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디에 걸쳤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한다고? 특도시군구한테 하는데 둘 이상의 시, 군, 구에 걸쳐 있으면 횡성에서는 누구한테 제한한다? 횡성군수한테. 원주는 원주시장한테. 횡성, 원주 걸치면 그때는 읽어보면 뭐라 한다고? 면적이 큰, 많이 걸친 그런 면적이 많이 걸친 시군구한테 제한한다. 면적이 많이 걸친 시군구 제한한다. 그 다음에 제한할 때 누가 제한하냐? 민간 시행자가 제한합니다. 누가 제한한다고요? 민간이 제한할 때는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 되는 동의받아. 민간이 제한할 때 면적 얼마? 3분의 면적 3분의 그것보다 포인트는 뭐라고요? 민간. 누가 제한할 때? 민간이 제한할 때. 면적은 언제 얼마니까? 3분의 2니까. 처리기간, 4번 처리기간. 처리기간 보게 되면 제한받았으면 언제까지 결과 통보일 거예요? 언제까지? 한 달 내 통보하되 연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한 달 연장됩니다. 연장한다.
그리고 이제 비용부담입니다. 비용부담 이 말은 민간이 제안해가지고 시군구가 오케이 합시다. 그러면 구역 지정하려면 뭐 해야 돼 이제? 기초조사하고 의견 청취도 하고 협의도 하고 심의도 하고 빠른 얘기하니까 그때 비용 어쩐다? 항상 똑같아요. 뭐 해가지고 협의해서 제한적에 전부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매년 출제가 되는데 노트 28페이지 저렇게 정리를 쫙 해놨으니까 노트 28페이지 보면서 28페이지 맨 위에 1번 지정권자 해놨잖아요. 그 부분 가지고 정리를 좀 잘 하시고 그러면 다시 이제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마무리해야죠. 250페이지 가서 250페이지 3번 구역의 분할 및 결합입니다. 분할 및 결합. 1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의 경관보호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 사업지구 분할 서로 떨어진 둘 이상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것도 은근히 나오는데 이거 아주 간단하거든요.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을 이렇게 둘 이상 나눌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니까 있다. 서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지역을 하나 이제 묶을 수 있다 없다? 있다요. 분할할 수도 있고 결합할 수도 있답니다. 분할되고 결합이 되는데 자, 옆에 페이지 맨 위에 1번 잡아 1번 분할할 때는 각 사업지구 여기도 얼마 이상 되고 10,000제곱미터 여기도 얼마 10,000제곱미터 분할할 때는 각각 10,000제곱미터 이상 되게 분할해야 돼. 분할할 때는 각각 10,000 이상 되게 분할한다. 두 번째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면적 10,000 이상이 다음 하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얼마 이상 된다? 10,000 이상 되는 게 둘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결합할 때는 각각 양쪽 다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 말 좀 했네. 분할할 때는 각각 분할 후 양쪽 다 면적이 10,000 이상 돼야 되고 결합할 때는 둘 중에 하나라도 10,000 이상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 더하지 말고 거기까지 알아야 돼요. 거기까지. 분할, 결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분할의 면적은 각각 10,000 이상. 결합하려면 어느 하나라도 10,000 이상 돼야 된다. 자, 거기까지 지정권자 받고 넘기면 2번 지정 대상 지역 및 지정 규모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봤는가? 여기까지 봤어요. 여기까지 받고 이제 여기까지 봤으니까 잠시 쉬고 그 다음 합시다.